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여자는 남자와 더 친해지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눈만 마주치면 서로에게 달려들던 연애 초기와 달리 2년, 3년 연애가 길어지면 스킨십이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오늘은 안 하고 싶은데 애인의 간절한 눈빛이 미안해서 억지로 스킨십 하는 경우도 있죠.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놔도 오래 만나면 다 그래 라는 대답뿐입니다. 정말 원래 그런 걸까요? 함부르크 대학 병원 연구팀은 연애를 오래 하면 남녀의 성욕이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연애 중인 1865명에게 스킨십을 얼마나 하는지, 자주 성욕을 느끼는지 등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커플의 성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비교해봤죠. 참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남성과 여성의 성욕은 다른 모습을 보였거든요. 남자는 얼마나 오래 만나든 여자에게 항상 비슷한 수준의 성욕을 느꼈어요. 그런데 여자는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성욕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3년 넘게 연애하면 처음보다 2.5배나 성욕이 줄어든 거예요.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여성은 더 친해지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함부르크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여자의 성욕은 너를 잘 알고 싶어 라는 신호라고 해요. 더 알고 싶고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이랑 스킨십 하고 싶다는 욕구로 나타난 거죠. 여자에게 스킨십은 두 사람을 가깝게 하는 하나의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친해지고 싶은 연애 초반에는 여자도 높은 성욕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서로 충분히 가까워지면 굳이 스킨십이 아니어도 된달까요? 하지만 남성에게 스킨십은 꼭 친해지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남성의 성욕은 여성과 본질적으로 다르거든요. 남녀 성욕의 차이는 생물학적 원인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원인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성욕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남성들에게 스킨십은 연애 기간과 상관없이 늘 짜릿하고 늘 새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난 아닌데? 라고 하는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통계는 통계일 뿐 난 여자지만 오래 연애했어도 여전히 성욕이 뿜뿜한다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당연히 성욕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가, 애인과 잘 지내는가, 스킨십이 만족스러운가 등등 상황에 따라서도 성욕 차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성욕은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니까요. 연애 기간과 스킨십 만족도의 관계. 요즘 제가 성에 관련된 논문의 연구 결과 영상을 자주 올리고 있는데요. 물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이 부분이 남녀 관계에서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흥미 위주의 근거 없는 이야기만 난무할 뿐 진짜 도움이 되는 제대로 된 이야기는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스킨십과 관련된 논문 하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연애 기간과 스킨십 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처음에 연애를 시작하고 혹은 결혼 직후 신혼 때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살결이 맞닿는 순간 정말 짜릿하죠. 하지만 계속 짜릿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짜릿함은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시간이 지나면. 라이프니츠 사회과학연구소의 제티 슈레더 교수는 연애 혹은 결혼 기간과 성적 만족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간에 걸친 데이터가 필요했죠. 슈레더 교수는
12,000명을 대상으로 한 독일 가족조사의 데이터에서 2,814명을 추출해 현재 성적으로 상대방에게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관계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등 스킨십을 포함한 관계 전반에 대해서 분석해봤어요. 자,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기간에 따른 성적 만족도 그래프를 보세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성적 만족도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성적 만족도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질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인간의 슬픈 현실이죠. 그런데 6개월까지보다 6개월에서 1년 사이 만족도가 더 높은 이유는 뭘까요? 슈레더 교수는 연애나 결혼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터득하게 된다고 해요. 말하자면 처음에는 서로 맞춰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고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서로의 선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에서 스킨십을 100% 즐기게 된다는 거죠. 영상이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면 조금 허무하겠죠? 그럼 성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세월이 흘러도 높은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중요한 요소들. 첫 번째, 자녀 유무. 흔히 자녀가 생기면 부부 생활이 망가진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신혼생활을 즐기려고 자녀를 미루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이 연구에 따르면 자녀 유무는 성적 만족도를 약간 떨어뜨리는 경향은 있지만 그다지 큰 차이는 없었어요. 이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달콤한 신호를 위해서 자녀 갖는 걸 오래 미룰 필요는 없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건강. 건강은 성적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어요. 당연히 건강이 좋을수록 높은 만족도를 보였죠.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은 건강이 안 좋은 사람에 비해서 최대 20점까지 만족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당연히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생겼네요. 세 번째, 부정적인 갈등. 의외로 커플이나 부부 간의 갈등 양상이 성적 만족도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싸우면서 소리를 자주 지르거나 아니면 아예 침묵해버리거나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을 자주 하는 커플의 경우 연애 기간이 5년 더해진 것만큼 성적 만족도가 감소했어요. 성적 만족도가 단순히 신체적인 조건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죠. 두 사람이 얼마나 사이가 좋고 애틋한 대화를 자주 하는지도 성적 만족도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자, 이렇게 연애 기간과 성적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봤어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느 정도 만족도가 감소한다는 건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의 기대치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에요. 또한 성적 만족도는 흔히 말하는 속궁합도 영향이 있겠지만 건강이나 대화 방식 같은 관계의 전반적인 요소들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자는 남자와 더 친해지기 위해 이것 한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